네, 오늘장 모닝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판 분위기와 더불어서 오늘장도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좀 반갑게 반등 코스닥 쪽으로 나왔고요. 예. 거래소의 힘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특징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예, 그렇죠. 반등이 나왔지만은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부진했다. 예, 그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 반영됐건 자체는 이제 7월달 FMC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7월 13일 물가 지표와 함께 중요한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FMC 내용이 어떻게 좀 나올까 했었는데 일단은 시장에 예상했던 수준이죠. 일단은요. 일단 내용 자체가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르익어 가고 있지만 고용 지표가 좀 아직은 부진하다 최대 그런 내용이었지 고용까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혼조권이 좀 전개가 좀 됐던 거고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증시들은 이런 부분 쪽에 불확성 자체가 완화가 좀 되면서 상당히 특히 중화권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예. 최근에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부진했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를 중심한 중화권 증시의 급락 영향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규제 리스크 컸죠. 예, 그렇죠. 근데 어제 상당히 중화권 증시가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네. 홍콩 항생 지수라든가 H 지수 같은 게 3% 넘게 반등이 나왔고, 대만 증시도 1.5% 이상 나왔고, 네. 그다음 중국 상해 지수도 1.5% 이상 나왔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는 거의 뭐 부하권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또 네네.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나왔고, 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는 0.8%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여러 가지 결국은 수급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시군등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반응 자체가 현물에서 한 2,000원 넘게 나왔고 팔았고요. 선물에서 매수 규모를 장중 한때 4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하다가 줄였거든요. 2천억 네. 정도. 그러니까 뭐 현물과 선물을 따지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간망을 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대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600억 이상인가요? 매수가 네.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다고 봐야 될 예. 것 같은데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 자체는 앞서겠다 중화권 증시의 강세 부분도 있었지만은 달러가 좀 떨어지면서 3일 정도 떨어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장중에 9원 정도, 10원 정도까지 맞아요. 떨어졌거든요. 40원대로 다시 예,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네.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네. 국내 증시의 부진했다. 상대적인 부진이다. 부진으로 나타났다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여기다가 지수가 코스피가 못 올라갔던 자체는 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IT 투톱을 투톱.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쪽의 매도가 상당히 네. 많이 나왔거든요.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이랬던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 마찬가지고 양 시장에서 뭐 수급 자체가 엇갈렸기 때문에 업종별로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네. 업종이 올라가는 이른바 주도 업종들이 없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 내에서 제한적인 차별화 장세가 전개된 흐름이었는데 어제 유일하게 업종 지수 쪽으로 상승이 높았던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의심료 업종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의심료 업종이 음식료. 2%, 그다음에 예. F&F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의류 업종이 상승했던 자체가 특징이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좀 하락이 나왔던 것 자체가 철강 업종이 1.2% 빠졌는데 철강 업종의 하락 부분 자체는 포스코가 5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차익성 매도 물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철강주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떴거든요. 네. 다시 좀 반등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주요 상승률 상위 특징 종목들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NC소프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4% 정도 올랐는데 NC소프트 오르셨죠. 주가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 어제 이제 크래프톤이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공모 가격 최상단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재 NC소프트는 크래프톤의 상장과 관련된 수급적 이슈와 가격적인 괴리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네. 공모가 최상단의 결정이 되면서 공모가 기준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크래프톤이 2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NC소프트가 18조 원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봐야지만 NC소프트가 영업이익이 2천억이 더 많아요. 매출액도 월등히 많고 3조 네. 원대고 아마 크래프톤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예. 된다면 NC소프트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데 네.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NC소프트라든가 크래프톤의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종목을 편입하냐에 따라서 NC소프트는 두 종목의 어떤 수급이 엇갈리면서 약간 등락이 결정되지 예.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음식료점은 어제 오뚜기가 가격 인상을 한 달 전에 발표했었죠. 네. 11.6%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어제 농심이 7.6%를 발표를 했어요.
농심은 가격 인상 발표했지만은 아무래도 오뚜기보다 가격 인상이 떨어져서 그런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CJ 제주당이 반등했던 것 자체는 음식료 좀 확산이 됐는데 예. 아무래도 다른 여타 업종들도 음식료 업종이 하반기 때 가격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어제 비금속 광물 업종이 1% 그렇죠. 올랐는데요. 음식료, 의류 다음으로 상승이 높았는데 네.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KCC하고 KCC 글라스가 어제 급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CC가 굉장히 글라스 강했어요. 그렇죠. 10% 올랐는데 네. KCC 글라스는 제가 건자재 쪽을 이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네. KCC 글라스, 이건산업, 그다음 시멘트에 제가 성신양해를 얘기하고 성신양해 좀 부진합니다. KCC 글라스는 여전히 주가 싸거든요. 뭐 KCC와 더불어서 KCC 글라스 이제 어제 KCC가 좀 많이 떴는데 네. KCC도 아마 주가가 주당 BPS가 60만 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KCC 글라스와 함께 여전히 전자재 싸다는. 쪽은 여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함께 관심을 지속적으로 여전히 주가 쌉니다. KCC 글라스 같은 PR 10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긍정적으로 좀 더 볼 필요. 다만 네.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어제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효성이 또 주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또 신고가예요. 네, 이 신고가인데. 시간에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죠. 어제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시장의 예상치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실적입니다.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부합한 실적 자체는 약간의 부정적으로 오늘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은 예상 네. 실적 자체는 친환경과 관련된 탄소 관련 소재 관련된 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우상향하지 않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스템 플란트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고가였습니다. 그렇죠. 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이 수요일 날 주가가 실적 발표된 화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됐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 수요일 날은 정강 후약으로 끝났어요. 이게 실적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서 빠졌는데 어제 다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요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은 종목들은 예상했던 종목들은 네. 당일날 빠져요. 주가 반대죠. 그리고 난 다음날 뜨거든요. 오.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보면서 요즘 국내 예. 기업들이 실적들은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데 당일날은 시큰둥하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삼천당 제약은 뭐 하이자가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개발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경구형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예.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이 주가 움직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해약이 이제 최근에 대북 관련 경협주들이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그중에서 네. 남해약도 아무래도 대북 관련 종목인데 어제 이제 움직였던 것 자체는 남해약은 대북 관련 제로돼 있지만은 석고가 있거든요. 부속 석고 자체를 친환경 열을 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그걸 열을 가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친환경 관련 재료가 반영됐다. 요즘 시장이 조그만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만 있으면 주가 뜹니다. 연결고리에 굉장히 주목해요. 그렇죠. 친환경이 대세거든요. 저도 이 시간에 얘기할 때 친환경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에코프로 HN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친환경이거든요. 환경이죠. 어제 상한가 들어간 주식이 어제 물론 이제 무상증자 네. 효과도 있었죠. 이 종목이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핵심 종목입니다. 직접 예사 같은 경우는 예.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제어할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상한가 갔다는 자체는 계속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서 네, 지속적으로 주목을 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DI 동일이라는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움직인 주식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자회사가 알루미늄 회사인데 알루미늄 박이 2차 전지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했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일진모터가 쉬고 있는데 다른 여타 종목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2차 전지 동박 기업인데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들이 좋아진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먼저 선조 종목들이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후발주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활발히 종목 찾기가 진행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따가 관심 종목을 이런 어떤 맥락에서 한 종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희가 또 공개해드리는 관심주까지 쭉 보셔야겠어요. 앞서 어제 좀 강했었던 주인공들 좀 브리핑을 좀 쭉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와닿으셨죠? 그러면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요, GDP가 좀 아쉬웠지만 2분기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완화책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포커스에 맞추는 게 맞을지. 오늘 우리 시장까지 이 훈풍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FMC 이벤트 종료 이후에 이제 경제 지표에 좀 관심을 좀 갖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는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가 좀 될 건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지표의 반응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또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전일처럼 긴축으로 일단 이어지기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데서 가장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고용이지 않습니까? 네. 고용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죠. 이제 8월 달에, 그렇지 않으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쪽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전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안 좋았잖아요. 많이 늘었던데요, 예, 이번에. 예, 예상 안 좋다는 거죠. 40만 예, 건.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페이퍼링을 좀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제 FMC 쪽에서 이벤트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화가 좀 됐는데 향후에도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기조 자체가 좀 더 완화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전일 나왔던 오늘 발표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GDP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네.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다시 강세를 보였다. 예. 그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외국인 수비라고 그랬으니까 수급의 네. 주체가 외국인에 있어요.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 원달러 하락 그러면서 위험자산 쪽엔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지금 딱 갖춰져 있습니다. 간밤에 달러 많이 빠졌던데요. 예, 그렇죠. 지금 4일 연속 떨어졌어요. 네. 지금 달러가 자 90이 아래로 내려오면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상승 시도할 거라 했었는데 전일 91.9까지 떨어졌습니다. 91레벨. 예, 와. 떨어지면서 네네. 오늘 그럼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급락해서 주가가 반영하지만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 안 했지만 오늘은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뭐 현재 나스닥 선물시장이 아마존 주가 때문에 빠지고 있지만은 네. 별로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존 한 종목이 있거든요.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지금 아마 3위권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시장이 빠져서 약간 투자 심리를 유치시키겠지만은 어제 국내 시장 자체가 부실했던 부분 자체가 여러 환경 자체, 지금 달러 약세, 환율 하락,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반등했습니다. 일부 원자재 가격들은 니켈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게 신고가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증가한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전략 자체는 일단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네. 예, 실적 호전 가치주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적 정점 이슈 때문에 부각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재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주 쪽은 차별화 장세 전개가 좀 된다. 그런 것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장은 점진적으로 박스권이 상향이 될 거다. 3,200 제가 80포인트 정도를 단기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썼는데 380 내지는 3,3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뭐 여전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대형주가 하겠지만 그렇게 또 강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여전히 선물 매매와 관련된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예. 종목별 집중에 대응하는 전략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IT고요. IT 쪽에도 중소형 종목이고 그다음에 철강 쪽에서도 어제 조정 좀 받았지만은 여전히 가치 재평가 관련된 가치 재평가 가장 근접한 종목이 제가 보기엔 철강 쪽이거든요. 네. 철강 쪽 그다음에 건설 기계도 좋아지는 쪽이고 건설 쪽 어제 실적들 다 좋게 나왔거든요. 건설주에다가 건자재, 건설 기계 쪽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금속 광물 쪽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또 철강, 굴삭기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광산 개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모멘트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어제 원자재 가격 중소형 종목들 이구산업 종목들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구리가격 관련된 네. 이 중소형 종목들 움직인다는 거죠. 이쪽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여전히 친환경 관련 종목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가치 재평가 이룰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 맞추자 이렇게 결론 지어주셨습니다. 관심주 그리고 관심 섹터 두 가지 좀 측면에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관심 섹터부터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동안 반응을 못 했는데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 확산이 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오늘 일부 발표가 되면 업종 대표 종목들이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 네네. 거의 양향이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발표가 좀 되니까 네네. 중소형 개별 종목에 따라서 변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된 종목들 좀 우선 좀 골라드리면 여기서도 관심 좀 가져야 되거든요. 네. 앞서 이제 건설주 쪽에 어제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제가 고려해봤어요.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 건설 중에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건설 중에서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은 부진하게 나왔지만 좋게 예. 나왔고요. 그다음에 ENC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거의 80% 증가됐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가 대단했네요. 네, 단기 수익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철강주 쪽에서 중소형 종목인 세아베이스들도 주가 많이 떴지만 시장 예상치를 네. 거의 40% 넘게 상향을 찍어 나왔죠.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과 함께 보라고. 예. 주가 자체가 대체적으로 싸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뭐 삼성 엔지니어 같은 PR이 12.4배인데 대체적으로 다 보시게 되면 주가 네. 쌉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풍산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풍산도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네.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풍산도 오늘 관심권에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어제 LG 이노텍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폭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가 하향된 것도 아닌데 상향된 상태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삼성전기에서 LG 즉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 유리하다는 거죠. 매매를 한다는 대응 쪽에서는 그게 보셔야 될 거. 그다음에 네. 요즘 지방은행주들이 시중은행보다 실적 좋습니다. JB금융주주도 예. 실적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BNK라든가 DGB금융주주도 보시다시피 PR이 3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시중은행이 지금 5배, 6배거든요. 지금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들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LG화학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영업이 가이던스가 1조 1,700억인데 2조 2천억입니다. 가이던스로 따지면 90% 증가인데 이제 이걸 감안해야 되는 것 자체가 LG화학은 예. SK이노베이션과 소송으로 인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1조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다 충당금을 ES에너지와 관련된 4천억을 좀 설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6천억 정도가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을 평가할 때는 예. 가이던스 대비해서 2조 2천억, 1조 6천억 정도니까 약 40% 정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죠. 네. 좋게 좋게 나왔다. 좋게 나온 부분이 아무튼 화학 부분에 영향을 크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 국도화학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국도화학이 어제 아마 시간에 상한가 같은 식인데 저도 이렇게 좋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게 예사를 보시기 예사가 에폭시 수지입니다. 에폭시 수지가 전방 산업이 어리지야 건자재 쪽이에요. 아. 도료라든가 이게 건자재 업황 자체가 좋다는 예. 거죠. 이게 예사가 어제 이 분기단이 가이던스가 263억인데 무려 781억이 나왔어요. 예사 역사적으로 연간 그 단기 순이익이 뭐 네. 300억 정도, 400억이 적정했거든요. 네.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주가 싸네요. 자체는 싸다. 제가 네, 계산한 이해합니다. PR인데 오늘 뭐 상당히 싼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되겠습니다. 7월 마지막 거래에 자신감 안고 갑니다.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 리스트 쭉 보셨거든요. 앞으로 실적 나올 중소형 종목들 8월에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도 이쪽으로 압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뭐 개별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에서 살짝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어떤 포인트 주목하세요? 이 종목 포인트는 예사가 이제 LG 그룹 구시 집안입니다. 구시 집안이고 구시 즉 집안. LG전자의 가전 부분 어제 LG전자가 학적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가전 부분 휴대폰 사업 부분 중단에도 불구하고 가전 부분이 대폭적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증가했거든요. 네. 이게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예사가 LG 에너지 엘리션 쪽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에 부품 사업에 진출하는데 부품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과 관련된 성장성, 즉 예사 네. 부분은 LG전자 가전 부분의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시장에 헝가리 법인 쪽에 LG하게 헝가리 폴란드 쪽에 진출해 있는데 폴란드 쪽에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네. 진출해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배터리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인데 그래서 배터리 매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2019년도에 매출액 400억대, 작년도는 800억 정도, 100% 증가했는데 현재 올해 1분기 때 보니까 600억이 넘었더라고요. 640억 정도.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2천억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차 전지에 차지할 비중 자체는 매출이 한 35% 정도. 내년도는 헝가리 쪽, 폴란드 쪽에 지속적으로 LG가 투자하면서 예사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거의 아마 50%가 좀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사는 LG전자의 가전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과 예산 가전 쪽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기라든가 이쪽에 핵심 부품들 공급하고 있거든요. 예. 부시 지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치를 재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산 실적인데요. 이 실적으로 예산은 이미 좀 1분기 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1,9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129억. 이게 이 작년도 1년 영업이익을 1분기 때 달성을 했어요. 근데 2분기 때 LG전자가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게 나왔고 또 LG화학도 실적 호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2차 전지 쪽에 충분히 가치로 재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올해 내년도는 아마 거의 영업이익이 한 5, 600억 이상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추가 성장도 가능하고. 충분히 LG전자 실적 호전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 적긴가요? 올랐다가 좀 쉬었습니다. 거의 한 네. 2달 동안 주가 그쵸.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가지고 예. 나왔는데 현재 좀 충분히
실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 일단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할 거고, 손절 가격은 14,500원도 전후를 손절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정정까지 네. 저희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운용량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종목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14,800원, 15,800원 이 전후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이번에 뚫어내지 못했던 신고가 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됐습니다. 14,500원으로 손절 라인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까지 철저하게 한번 대비해 보세요. 7월 말일의 종목 신성 델타테크까지 함께했습니다.